오늘 갑자기 진행된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수도권 재편과 관련하여 고향 풍내시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 못하셨던 기자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 11월 우리 메가시티가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메가시티는 몇 달 전이 아닌 우리 수십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돼 온 시대적 과제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메가시티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시기성으로 인해 반짝 이슈로 타올랐다가 꺼진 불씨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 그리고 단순 포퓰리즘이 아니었느냐고 매도하는 일각의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적 논쟁이나 찬반 입장을 떠나 시민들에게 메가시티는 여전히 큰 관심사이며 화두입니다. 저 역시 지난 20여 년 도시계획가이자 도시공학자로서 메가시티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고향은 단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많은 기능들이 서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서울과 6개 구를 접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하루 16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이 되며 서울의 일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경기 북부의 가장 규모가 큰 대도시이며 전국 4개 특례시 중 하나입니다. 메가시티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메가시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오세훈 시장을 만나 고양시 수도권 재편 구상을 밝혔고 오세훈 시장 역시 공감하며 동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메가시티에 대해 그간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108만 고양 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의 뜻에 따라 교통, 일자리, 대학 유치 등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고양시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GTX-A 노선 부분 개통입니다. 고양에서 강남까지 20분 시대가 됩니다. 서울과 고양 두 도시의 생활권은 더 깊숙해지고密접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과 서울 간 거리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의 단절로 인한 장벽 때문입니다. 고양과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단절되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생활권을 막힘없이 이어주어야 할 철도, 버스, 도로는 대부분 서울의 경기에서 멈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가의 예산을 분배할 때 서울의 성장을 위해 고양 등 인접도시들은 늘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서울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서울의 경계에는 그린벨트라는 견고하고 강한 울타리가 둘러졌고 주변 지역은 타 지역이 누리는 모든 개발 편의로부터 소외됐습니다.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고양시 전체가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고양시는 기업 하나, 대학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기피시설을 떠맡는 베드타운으로 전략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시민은 서울로, 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지만 교통이 단절되다 보니 만성 교통난을 겪는 일자리와 교통의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는 공급자인 행정 중심에서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생활권을 재편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서울과의 경계가 사라진다면 서울에 집중됐던 기업과 일자리가 고양시에도 늘어나고 서울로 국한됐던 각종 정책 혜택이 고양시에도 확대되며 교통의 연결, 편의시설, 통합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메가시티는 고양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세계 10대 메가시티가 세계 경제의 4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은 어떻습니까? 개발 여유 부지 부족과 경계의 거리멸투로 인한 주변 도시와의 단절, 교통환경 난개발 등 도시 문제로 인한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산업화 시대의 유물인 대도시 규제를 탈피하고 성장형 대도시 정책을 도입하여 수도 서울을 메가시티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인근 도시가 통합된다면 규모 경제의 실현은 물론 개발 여유 부지가 확보되어 대한민국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가 도출한 수도권 재편은 편입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한두 개 도시의 행정구역 편입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입니다. 단순히 덩치만 커지는 구역 확대나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춘 경계 나누기를 넘어 시민의 실제 생활과 이익을 기반으로 한 거시적 재편을 통해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구상입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 그리고 고양시민을 위한 소중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재편에 관한 고양시의 제안을 수용했고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피시설, 철도망과 도로망 연결 등 서울과 고양의 경계에서 빚어졌던 오랜 갈등과 현안들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니다. 메가시티 도쿄의 사례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 도쿄 경우 도쿄도 내 자치구인 특별구 그리고 26개 자치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그레이트 런던 등 다양한 메가시티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가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째, 메가시티 TF를 구성하겠습니다. 메가시티가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TF를 수도권 재편의 구심점으로 삼겠습니다. 여기는 관계부서와 시정연구원은 물론 학계, 전문가 등까지 포함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둘째, 고양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면밀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정연구원의 중요한 연구 과제로 삼고 메가시티의 방향과 추진 전략을 보다 손에 잡힐 수 있도록 가시화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타 연구기관과도 연계하여 보다 넓은 시야와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훌륭한 논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 인접도시를 모두 포함한 확대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재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논의의 과정부터 민주적이며 각 주체가 대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각 지자체 간 1대1 협상 방식은 기능의 통합이 아닌 단순한 인구나 부피 확장에 거쳐 메가시티의 본질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부를 포함한 수도권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서울시에서 수용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연구관 구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총선 후 정부, 서울시 그리고 인접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확대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제 고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리적 입지로 인해 성장이 늦어졌던 고향이 이제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서 다시 도약해 나가고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메가시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면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앞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논의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언론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수도권 재판에 대해 현장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시는 유경준 기자입니다. 작년 11월에 오세훈 서울시장 만남 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고양시라는 이름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서울과 대등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 인프라와 권한을 나누는 연합도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그 발표하신 내용과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은 그 메가시티 이후의 고양시의 행정구역은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도 고양자치시인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 RTK 뉴스의 남기덕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고양시의 수도권 재편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도 그리고 특별구를 상위가는 경기도에서 또 서울특별도를 변경해 주신 자치를 서울특별도 자치시로 존재하는 것으로 골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보시기에 바람직한 수도권 재편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경기인 오효석 기자입니다.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확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기도가 피싱되어 있는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인디폭스의 김은혜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6개 지역이 서울시와 인접하다고 했는데요. 그럼 6개 지역만 갈 수 있는 건지 고양시가 전체로 가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 추진의 변화 내용 얘기하시는데 변화 내용은 그동안 이제 토론회도 거치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 연구원에서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토대로 해서
고양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지금 오늘 세 가지 내용 TFT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다자협의체는 아마 지난번에 얘기된 내용을 이제 구체화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아마 선거 우리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이후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추기 위해서 연구를 더 강력하게 정확하게 더 많은 그 기관과의 연계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행정구역 명령령인데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도쿄에는 특별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치시가 있다는 것처럼 그 컨셉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 관련된 내용은 지방 우리가 아마 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의 부분을 그 조금 이렇게 바꿔 개정을 해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도권 재편에 어떻게 보면 바라비온 방향이 뭐냐 얘기하면 실제로 가장 우리가 이렇게 수도권 재편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번역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도시에 대한 부분 자체에 우리가 집중에 대한 폐해를 얘기하는 시대에는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서울이 지금 규모가 이제는 조금 확장을 시켜야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경쟁력 확보의 전제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너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뭐 패싱 문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패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수도권 그 당시 경기도 특별자치도 얘기를 할 때도 이 김동연 지사께는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체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방향에 대한 얘기는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패싱이라는 표현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구역이 6개가 접해진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구 6개가 우리 고양시하고 접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강서구나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 그 마포구, 은평구 저 위로 올라가면 아마 강북, 예, 그쪽으로 아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는 뭐 6개 구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메가시티로 가시겠다고 하는 이 기조에 대해서 그 저희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성을 가지고 볼 때 메가시티 쪽보다는 고양과 파주가 합하는 게 그게 이 역사와 문화적으로는 좀 더 일체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는 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입니다. 지금 리드문에서 시장님께서 시민의 뜻에 따른 메가시티 적극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민의 뜻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하늘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하늘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선거를 앞둔 메가시티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는 행정적, 물리적 재편에서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과 고양시와 같은 인근지역의 경우 사실 행정적 문제보다 교통과 생활의 인프라가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의 재편이 시민들의 편익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함보다 실질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사실 이런 메가시티 얘기하기 전에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필요로 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과 파주, 김포까지도 사실은 지역적인 어떤 인적 관계나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자체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세 개 지역이 만약에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간다면 시너지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메가시티의 서울 수도를 어떻게 이제 좀 경쟁력 있게 갖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고민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하도 지금 진행하는 부분 자체는 메가시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시민의 뜻을 어디서 어떻게 시민 뜻에 따라서 예. 라는 얘기를 이 부분이 부르고요. 이 부분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민의 모든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내용의 절차는 아직 계속 진행됩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민의 뜻에 따라 우리가 가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시민의 뜻에 따른 것과 따라는 뜻이 의미가 다르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여쭤보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정구역 개편이 실제적인 정책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걸 구체화하고 진행해 나가는 내용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인프라 하나도 뭐 단순히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었죠. 교통에 대한 부분,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것으로 응답을 끝내고 오늘 기자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립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취재가 이렇게 상황에서 잘 준비를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 먼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